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휴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반짝 추위는 풀렸습니다. 경북 영덕과 울진 평지,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다른 지역에도 평소보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3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5도 등 11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차량에 탄 채 주문하고 음료 등을 받는 드라이브스루 편리하게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그런데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들에게는 이 드라이브스루조차도 또 하나의 벽이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형 커피 전문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개선하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차별을 호소한 지 2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대구 80여 개의 매장 중 30여 곳에 드라이브스루가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문하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청각, 언어장애인이 느끼는 문턱은 높습니다. 상품을 받는 곳으로 가서 주문하거나 글을 써서 주문할 수도 있지만 뒷차량 재촉 등으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음성으로 주문해야 되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차별을 시정하라며 진정을 냈는데 당초 국가인권위원회는 글을 써서 주문하도록 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당초 기각 결정은 취소되고 재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위는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는 사이렌 오더는 도보 고객 중심의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 취지와 본래 다른 점, 별도의 호출, 주문 방식은 정차 이동 시간이 길어져 장애인 고객이 위축되는 등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업계의 매출 1위에 있는 업체 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드라이브스루에도 키오스크나 화상 수어 채팅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키오스크 비대면 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런 접근성 차별 해결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을 해결하는 길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법률들을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건 모든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앞으로도 비대면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시스템들은 계속 나올 텐데 그럼 그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으면 이거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반드시 피해를 가게 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대내외 의견 경청을 통해 권고 취지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내일 오전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군공항 K2 이전 합의각서를 맺습니다. 합의각서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기부대 양여 심의 결과에 따른 겁니다. 합의각서 체결로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건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앞으로 공공기관 주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특수목적법인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해 대구시는 내일 서울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사업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방부와 공공기관, 대기업이 참여하는 설명회 일정을 밝히면서 대구 경북의 100년을 담보할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표철수 엑스코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복지연합은 여러 정권을 넘나든 표 내정자의 다양한 정치 이력이 이번 엑스코 대표이사 선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직무 수행의 역량과 전문성은 갖추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원 추천위원회가 내세운 엑스코 사장의 주요 직무 수행 요건과 전문성에 부합한 인물인지 대구시의회가 검증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표 내정자는 20대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후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8,000건을 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이 5,496건으로 전체의 66.3%가량이 집중됐고 대구에서는 170건, 경북에서도 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가 3,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과 아파트, 연립순이었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40대 미만이 5,900여 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